자, 오늘은 지난 시간 영국 혁명에 이어서 아메리카의 민주공화국 성립, 즉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에 대한 저항을 하고 또 왕을 몰아내고 또 그들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뭐 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근데 이 미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영국으로부터 뭐 했다라고 보면 돼요? 독립했다. 그래서 미국의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이렇게 독립자를 안에 이렇게 붙여 넣기도 해요. 자,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정말 지금 세계 최강이 되었던 아메리카, 미합중국이 수립이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그냥 편의상 미국이라고 할게요. 자, 미국에 처음에 영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영국인들이 이 미국에 건너갔느냐? 일단 영국에 살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누가 많이 가냐면 일단 청교도. 이 청교도 신자들이 청교도 혁명 때는 좋았는데 청교도 혁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는 엄연히 국교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예요? 영국의 국교. 그렇죠.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은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영국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분들이 야, 신대륙에 가면 황금이 있고 또 어딜 가든 내가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대라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많은 영국인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착했던 곳은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 서부는 아직까지는 너무 머니까 동부 지역 해안가에 쭉 여러 이주한 영국인들이 개고생하면서 여기를 개척해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13개 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13개 주의 식민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국에서는 야, 신대륙 간 애들 자기네들끼리 거기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걔네들 자치 정도는 인정해 주자 해서 초기에는 자치권을 인정해 주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국이 미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자치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모여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봐 해서 이제 13개의 주는 각 주별로 자치 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뭐 나름 그 지역에서 뭐 잘 안정되게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에요. 자, 영국 본국에서 갑자기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 자,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이 가장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야, 이거 선 넘었네? 아니, 미친놈들 깡패를 아냐? 라고 반발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세인데, 자, 인지세라는 거는 어떤 세금일까요? 인지, 인, 뭔가 이렇게 인감, 뭔가 날인, 뭔가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에다가. 지는 뭘까요? 지. 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이러한 곳에 세금을 붙이는 거를 이제 인지세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서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종이에다가는 전부 다 국가가 발행하는 인재를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1,000원에 살 수 있으면 이제는 막 한 1,500원, 500원을 영국이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차세예요. 차. 그럼 차라는 거는 자동차일까요? 그게 아닌 거는 알죠? 이게 무슨 차예요,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마시는 차인데요. 특히 이제 이때 많이 먹었던
이 영국인들과 식민지인들, 이 미국인들이 마셨던 차는 어떤 차일까요? 빨간 차예요. 레드티. 뭐라고 해요? 홍차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홍차든 커피든 간에 보리차든 우리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거 먹었는데 차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뭐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뭘까요? 그렇죠.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이거를 안 마시면 왠지 조금 불안하고 계속 그 첫 생각만 나고 한 잔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이 맛을 우리가 이렇게 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인들, 미국인들은 항상 차를 마시고 책을 보는데 이제는 영국 놈들이 세금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엄청 삥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래. 인지세 정도는 요거는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폐지를 시켜줘요, 영국이. 근데 인지세보다 더 큰 문제는 차잖아요. 하루에 세 잔씩 나는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차세는 여전히 영국이 그대로 부과를 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빡치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인들, 이 미국인들이 자,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국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되느냐? 바로 이 사건이 미국 독립혁명의 한마디로 시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어,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보스턴에서 차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볼까요? 보스턴이라고 하자.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 차. 자,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보스턴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140페이지 교과서 왼쪽에 한번 보스턴 차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1773년에 일어났던 보스턴 차 사건인데 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변장한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 자, 영국은요, 각 식민지, 전 세계 식민지에 동인도 회사를 보내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식민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개이득을 얻게끔 정부가 지원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미국 신대륙에도 보내가지고요. 얘네들만 차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의 식민지인들은 세금 내야죠. 또 동인도 회사가 가져오는 차만 세금 얘네들은 세금 안 내니까 특혜를 주니까 결국 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동인도에서 차만 마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인들이 개빡친 거예요. 우리는 차에다가 세금을 때리면서 쟤네들만 왜 특혜를 주느냐 해서 열받아가지고 영국 동인도 회사에 배에 침입해서 차를 그냥 사정없이 보세요. 이거 차 버리는 거 보이니? 사정없이 그냥 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 홍차예요. 그래서 바다가 홍차가 됐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차를 이놈들이 말이야 인디언인 척하고 차를 내다버려? 이 자식도 안 되겠네? 좀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요. 영국에서 정식 군대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 보스턴 항구를 아예 폐쇄시켜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민지인들, 미국인들이 조금 빡치겠죠.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XX 새끼들만, 저 영국 군발이들, 저 새끼들 막 욕을 하니까 이제 영국 군인들도 또 빡쳐가지고 그냥 또 총을 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이 몇 명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전쟁이에요. 죄 없는 또 우리들을 저렇게 죽이다니. 응?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또 우리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인데 저 영국 군인 놈들이 영국 정부가 왜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 식민지인들은요. 여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영국군과 식민지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여기서 식민지구는 미국은 아직 군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민병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병대. 민간인들이 이제 군대 만든 거예요. 우리 아저씨들 다 모이세요. 영국과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정규 군대였던 이 영국군을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엔 좀 막 패해요. 져요. 자, 그러면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구나. 우리 민간인들이고 쟤네들은 정규 군대고 포기할 법도 한데 자, 이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요. 이때 미국인들이 했던 회의를 대륙회의라고 하는데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의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은 졌지만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아예 뭘 발표하냐면 독립 선언을 발표해 버려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독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린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대단한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자, 이 독립 이 선언, 이 선언서가 미국 혁명의 모든 정신을 다 포함한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독립선언서 우리 학습 교과서 140페이지 자, 너무 중요한 독립선언문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다 모조리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76년 7월 4일 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듯이.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자 밑에 보면 이제 보기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전부 다 선언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자, 평등권이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내가 권리를 받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청교도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이 준 거야. 자, 그리고 그 중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자, 이러한 그 밑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를 만든 건데 정부도 정당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자, 요걸 요 밑에 주권 재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권. 국가의 주인은 재민. 백성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면 우리 시민,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꿔버릴 수 있다. 또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혁명이죠. 그래서 혁명권 또한 미국 독립선언문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인 모든 요소들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다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고요. 이제 전쟁을 수행했겠죠. 근데 이때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누가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민병대 적어놓은 거 있죠. 응? 민병대. 다른 민병대의 사령관이 누굴까요? 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되죠. 이분의 이름을 따고 그래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던 이분이 이제 그 장군이에요. 예, 총사령관 이 워싱턴의 진두지휘 아래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영국과 전쟁을 한 결과 어떻게 돼? 독립을 이루어 내게 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미국의 민병대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싸웠다가 할지라도 영국 본국의 군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 대패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이후에 영국의 군대를 미국의 민병대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자,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야, 너희들 독립하는데 우리가 응원할게. 도와줄게.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영국 놈들로부터 너희들 지켜줄게. 그래서 갑자기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 어떤 나라일까요?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냥 영국이 싫은 거예요. 자, 영국 싫어하는 나라 어떤 나라야? 그렇죠. 프랑스.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우리 옛날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청원했다가 개망신 당하고 무적함대 패하고 완전 바보 됐던 에스파냐. 어? 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 크로멜이 항해법 하면서 네덜란드 선박 이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또 네덜란드 맺혀 있나 봐. 그래서 네덜란드. 어? 이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얘네들이 이제 뭐 한 거야? 미국 지원한 거야. 응? 독립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이 아니라 4대1이에요. 그 당연히 영국이 야, 이 자식들 말이야. 미국 편드네? 약간 조금 빈정상했고 그리고 어쨌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독립을 인정해 주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독립이 되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 미국의 독립은 13개 주, 지금은 이제 50개 주가 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13개 주가 독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과서 141페이지 보시면요. 동쪽에 독립한 13개 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13개 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원래 미국의 국기를 보면 그 왼쪽에 별이 있잖아. 지금은 50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13개의 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13개의 주가 독립을 했는데, 자, 독립을 하고 나서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이러이러한 나라 만들래라고 명시한 가장 높은 법이 있죠. 그 뭐라 그래? 헌법이라고 하죠. 자,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자, 미국은 연방제 하겠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요. 자, 연방제는 뭐냐? 어떤 주, 각 주가 있잖아. 응? 각 주가 연합했다. 응? 그러니까 각 주라는 거는 이제 뭐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각 지방이 연합했다. 그래서 연합했고 그 다음에 또 연방 정부를 또 수립하겠다. 가운데 연방 정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응? 이런 식으로 13개 주의 각 지회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로 통합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가 13개 주를 또 이끌어가는 뭐 이러한 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연방제 헌법을 만들고요. 또 여기에는 독립선언문 아까 여기에 반영했던 국민주권의 정신을 담았고요. 또 삼권이 분립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대단히 민주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요. 자, 삼권 분립은요. 세 가지 기관이 각각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 가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그냥 이걸 풀어서 의회, 정부, 법원, 요 세 가지 기관이 분리돼야 된다. 하나로 통합되면 너무 권력이 커지니까 각각 분리해야 된다.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연방제 헌법 이후에 미국은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냥 공화국이 아니라, 자,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우리 예전에 청교도 혁명 배울 때 영국은 청교도 혁명 이후에 왕을 잘라버리고 공화국이 수립됐지만 민주적이진 않았죠.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독재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요, 대단히 민주적인, 아까 우리 연방제헌법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인, 자, 민주공화국인 오가 탄생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였다. 요거를 영어로 USA, United States America, USA. 우리는 그냥 요거를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
자, 아름다울 밑자를 쓰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미친 나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나라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미국의 식민지인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개 주의 독립 국가로 시작했던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서쪽으로 프랑스랑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받아오거나 또 이제 영국으로부터 받아오거나 또 멕시코와 전쟁에서 또 땅을 받아오고 뭐 텍사스 같은 것도 사오고 뭐 받아오고 또 프랑스로부터 싼 값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이 아메리카 북쪽의 모든 대륙을 미국이 전부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에는 누가 있었니? 원주민들이 있었죠. 인도 사람이라고 잘못 알아서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그 원래 주인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다 쫓겨나요. 강제로 보호구역에 가서 야 너희들끼리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이러한 좀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민혁명의 절정, 하이라이트, 프랑스 혁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